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를 훌쩍이시네요. 춥죠? 제가 비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한절기 온도 때. 차이 네, 온도 차이. 나면은 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오늘 한물을 한 3리터 정도 쏟은 것 같아요. 몸무게 한 3kg 그래서 빠지셨겠는데요? 아주 가볍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비염 예. 있는 분들은 예, 와. 일교차 심하고 맞아요. 갑자기 추워지고 먼지 있고 막 이러면은 그만 드세요. 배고프세요? 배가 불러요. 예. 먹질 않았는데. 떨어진다. 어. 우리 위즈덤 걸리지 소중해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영상 링크 하단에 라인업을 공개해뒀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예, 광고를 홍보하면서, 한번 예. 홍보를 하고. 확인해 자, 보시고요. 예, 아니 주말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음, 진짜 뭐 일부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시장이 좀 빠지고 나서 네. 많은 이제 월가의 이제 의견들 분석들을 조금 봤는데 뭐 잠시 숨고르기다 뭐 이러한 의견들이 좀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0.7% 하락을 했고요. 지금 요 위에 여기 상단에 있는 것들 딱 이제 지수들 대표 지수들 쭉 보시게 되면 쭉 빠지는 모습을 아마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2.24%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1.32%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가 1.49% 하락을 했는데 사실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저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보시게 되면 빅테크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3% 빠졌고, 그리고 아마존이 4% 빠졌고요. 메타 4%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뭐 브로드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 뭐 대형주들, 특히나 뭐 지금 뭐 빅테크 위주로 좀 많이 빠졌다. 테슬라가 이제 3%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부 금융주들은 뭐 그대로 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빅테크 중심으로 또는 이제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일라릴리가 또 마이너스 5%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부 섹터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일부 숨고르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뭐 11월, 12월 늘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11월, 12월은 좋았기 때문에 그 좋았던 장 안에서 일부 뭐 조정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저 채팅창을 좀 보니까 정마담님께서 누구요? 엔비디아 정마담 저기 정마담님께서 저 엔비디아에 대한 속보를 이제 아까 써주셨던 걸 제가 잠깐 읽었는데 저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칩, 그러니까 블랙웰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서버 내에서의 과열 현상이 좀 문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미 일부 좀 지연이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연이 더 악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일부 좀 속보로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한번 좀 뒤에 가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사이트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에요. 뭐 어떤 사이트예요? 썰틴F. 아, 네, 썰틴F를 지난 이번 그- 3분기 때는 월가의 구루들이 무엇을 사고 팔았는가? 아니 버크셔 회의에서 저는 사는 종목 보고서 어, 왜? 예.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대부분 사실 지금 현금 보유량을 역대급으로 가지고 네, 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뭐 애플도 많이 팔았습니다. 애플도 네.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도 이번에 뭐 여러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 3분기 때 정말 많이 파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 여러 가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 뭐부터 할까요? 네, 요거부터 할까요? 예. 자, 11월 18일 월요일이고요. 네. 자, 이제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요거 하나죠. 예,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있는 엔비디아. 상황인데, 엔비디아만 이제 딱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뒤에 가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잘 나오지 않을까요? 잘, 늘 자신감 있는 맞아요. 제스남이잖아요. 예, 그래도 뭐 수요가 폭발적이다. 가이던스가 중요하니까. 그쵸. 지금의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이제는 좀 올 때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출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는 블랙웰에 관련된 그러한 언급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 뭐 많이 있지 않은데 오늘 제가 알리바바 하나 좀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숨구르기 들어간 시장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F 월가 그루들은 3분기에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다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부 관심이 있으신 또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그분들 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블랙웰 AI 칩 서버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X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게 지금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볼까요? 일단 지금 금리와 유가를 먼저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4%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뭐 50bp 인하 이후에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과거에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일부 대선 전에는 일부 상승하는 효과가 좀 상승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였다가 나중에 다시 꺾이는 그런 방향을 보였었는데 지금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약간의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금요일도 크게 좀 빠졌던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원유에 대한 공급 과잉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유가가 소폭 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6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볼 텐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정말 오늘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시장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월요일. 밤?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간이 월요일인데 이제 뭐 한국 시간이 내일이 되겠죠. 예, 내일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 3%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 폐지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지 아니면 정말 뭐 상장 폐지까지 갈지는 우리가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출을 안 하면서 끌고 온 것도 뭔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알리바바입니다. 콧물이 계속 나네요. 알리바바. 자연스럽게 여러분 비트로 생각해 주세요. 예. 말을 하고 입으로 숨 쉬려 하니까 미치겠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한번 시원하게 풀고 올래요?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 계속 괜찮아요? 이게 예. 삼키고 있어요? 삼키고 있어요. 예. 목은 안 마르시겠네요. 예, 아침부터 예. 제가 지저분한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자, 알리바바. 알리바바. 3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사실 제가 뒤에 가서도 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정말 알록달록합니다. 예, 뭐 노란색, 빨간색, 뭐 여기저기 막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3분기 중국 소비 둔화가 뭐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적용이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좀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팔란티어 보셨던 분들은 좀 난리 나셨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일단 11%대 급등을 했는데 이제 팔란티어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는 그런 소식에 아마 나스닥 100으로 이제 또 편입되지 않겠냐. 자, 그러한 이제 시장의 의견이 와, 좀 나오고 있는 진짜 상황인데 대단하네요.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됐어요. 와. S&P 500에 들어가게 되더니 뭐 나스닥 이전 상장 얘기 나오고 나스닥 100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뭐 9배 예, 와. 가까이 이제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60불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대단하네요.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연초에는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다면 지금 연말에는 아마 팔란티어가 주인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소비재 있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월마트, 로스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 중국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샤오펑도 마찬가지고 일부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니오 전기차 기업, 중국 전기차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타겟 뭐 TJX 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에 관련돼서 또는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소비가 얼만큼 좀 탄탄할 것인가가 또 미국의 어떤 경제 방향성을 또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정말 소비가 좋지 않다, 좋았다라고 했을 때 월마트와 타겟의 이 실적 발표 하나로 지수가 5%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네. 물론 그때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 팬데믹 기간 또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크게 작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뭐 지켜보는 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예. 수요일 날 엔비디아.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는 실적 이제 발표를 목요일 아침 되겠죠? 그렇죠.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아마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이때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팔로알토 같은 이런 보안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정말 뭐 개인 투자자분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또 한 주 같이 또 우리 월모부랑 같이 보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알리바바 실적 발표 내용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색도 알록달록하죠.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예. 있는데 일단은 지금 EPS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로스 마진도 괜찮은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은 매출이 이제 빨간불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장 차이가-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를 했고 차이 꽤 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상 뭐 일부 이제 알리바바 외에도 일부 뭐 징동닷컴은 또 좋은 실적 발표를 또 제공했거든요. 사실상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EPS는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에서 5%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로스 마진은 예상치 대비해서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장 이제 세그먼트를 좀 보게 되면 사실 타오바오랑 티몰이죠. 타오바오와 티몰을 딱 봤을 때 자 어떠한 이제 매출 상승률을 보였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뭐 소폭 상승했지만 노란불 들어왔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노란불이 들어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상승하는 그런 매출을 보였고, 자 에비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또 하회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현금 흐름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부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D2C라고 그래서 일부 바로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이제 배송이 되는 그러한 어떤 부분 품목을 보게 돼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소비의 둔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상 이번에 관군제잖아요. 관군제다 보니까 이번 4분기 때는 일부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관군제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첫날에 사실 실망스러운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픈빨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쇼핑을 하는데 뭐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광고제 때 나왔죠. 주문한 거 아직도 안 왔다는 댓글도 지금 그래요? 있었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많이 11월 주문했나 봐요. 11일이니까 음. 뭐 한국에 오려면은 그래도 한 한 일주일 일주일 넘게 한 1, 2주 걸리나요? 걸리죠. 1, 2주 정도 걸리고. 자, 그렇게 되면 미국 근데 그 중국 내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소비가 과거보다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이번 4분기도 여전히 소비에 대해서 부침은 좀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뭐 일단 부양책을 어느 정도 과감하게 좀 내는지가 또 중국을 보시는 분들의 또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데이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심리 지표인데 골드만삭스 또는 팩스셋에서 나오는 자료예요. 근데 어떤 심리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점선이 보통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심리 상태,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시장 심리 지표인데 위로 이게 올라오면 지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아. 그만큼 이제 강하다, 기대가 된다. 네. 기대감이 여기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2기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큰 뭐 긍정적인 심리가 좀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자국 기업 우선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의 이 흐름을 봤을 때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거의 뭐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심리 지표 또는 여러 경기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금요일에 어떤 하락은 일부 조정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한번 같이 이런 방향성을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비트박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손으로 아주 참. 닫고 난리가 났네. 휴지 좀 주세요. 피디님. 아니야, 여기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피디님. 잠깐. 자, 그래서 아니, 제가 촉촉해 주셨겠어요? 선크림이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얼굴에다가 발라야 되나? 뭐 하여튼. 자, 근데 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콜이 그래도 과다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여전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택 또는 자동차 보험 이러한 부분 섹터 이제 그 부분별로 보게 되면 여전히 서비스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어찌 보면 상품 인플레이션 또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잡혔습니다. 이 많이 잡혔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상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예,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 자, 아직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2%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뭐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끈적끈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근데 이제 앞으로 관세나 여러 가지 어떤 트럼프 정책이 새롭게 나오는 여러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시장에 일부 어떤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튀어오른다게 되면 금리 인하, 뭐 물론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도 조금씩 뒤로 좀 밀리는, 그러니까 횟수에 대해서 일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중립금리, 정책금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제가 월모를 통해서 같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워서 못 듣겠다는 얘기. 아니 이게 정말 뭐랄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더 이게 심해졌잖아요. 그럴 땐 마스크를 좀 끼는 게 도움이 되긴 해요. 네, 저도 그러거든요. 비염이 아니라 거의 뭐 비암 수준이다 지금 비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퇴퇴퇴 하세요. 퇴퇴퇴. 퇴퇴퇴. 예. 자, 넘어가도록 이어서는 다음 데이터.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2018년이죠.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때 당시에 사실상 가전제품에 먼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세탁기였어요. 세탁기. 예,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먼저 매기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관세 매기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2018년 1월에서 이제 2월, 3월, 4월로 넘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 때 20%에서 50% 사이에 어떤 관세 적용을 했던 그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때 일부 가격이 급증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2019년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제 뭐 품목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때는 세탁기나 뭐 일부 여러 이제 다른 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관세를 매겼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뭐 전기차 또는 뭐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품목에 있어서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뭐 지속적인 어떤 가격 인상을 촉발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사례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부 단기적인 어떤 급등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은 일부 우리가 너무 과하게 보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통계나 과거에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좀 지켜보는 것이 전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과거 2018년 당시에는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차트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파월의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또는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패드워치 툴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일부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쏠려 있었다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 이제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까지 2025년 10월까지 좀 보게 되면 4%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4.75%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횟수로 봤을 때는 뭐 3번 정도 25bpc가 만약 한다면 뭐 그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 횟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패드워치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여러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크게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연준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지금 최고다. 너무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예.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요. 근데 딱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렇죠. 나 안 해.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네. 사실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IRA 관련해서도 벌써 폐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관세 인하 그러니까 관세 인하가죠. 관세 정책에 따른 부분 또 법인세 인하 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물가가 떨어질까? 연준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단기간에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정권이 만약에 내년 뭐 1월부터 만약에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면 일부 그러한 부분에 이제 금리 정책에 있어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또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FOMC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데이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미국 시장의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뭐 맞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연기금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예. 이쪽으로 가야지 돈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사실 뭐 여러 닷컴 버블 시절 그리고 금융위기 때 네. 미국 시장에 여러 이제 과열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과열 현상,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느냐, 뭐 그런 수치로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런 수치를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은 과거에 이 닷컴 버블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급상승하고 있는 이 트렌드가 과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MSCI 지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이고 있는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닷컴 버블 시절 때도 지금 평균 이상의 미국의 주식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그냥 훨씬 넘어서서 지금 전 세계 증시와 미국 증시와의 계율이 역대 최고로 어마어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그렇죠. 역대 최고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실 이게 미국만 계속 가겠어? 이러한 의견들도 좀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막 그 가파른 물살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리거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지금의 뭐 국내 시장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을 바꿀 만한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수준. HBM 수출. 확실한 그렇죠. 수준, 확실하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실적 브리핑 해드릴 시간도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제발. 지금 뭐 서버 과열되고 있지. 우리가 한 거 보면 과열이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오면 괜찮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한 트리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트리거가 좀 필요하고 한국도 트리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이 물살을 뒤바꿀 만한 이러한 뒤바꿀 만한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로 계속 지속적인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지금 중국과 한국뿐만 아닙니다. 예,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1995년 이후로 S&P 500과 최악의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유럽 왜 꽤 좋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이 지금 스톡 6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YTD 기준으로 5% 상승을 보여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이것도 사실 과거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로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스톡 600 같은 경우에도 올해 5% 상승을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1995년 이후로 최악의 디커플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수치가 지금 블룸버그 자료인데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그만큼의 이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이게 사실 이전에도 발열 관련한 이슈 때문에 블랙웰의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도 서버 내 과열 역시나 그 냉각 관련한 이슈가 또 우리 오늘 시장에서도 테마로 엄청 형성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마 시장에서는 더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반등세를 좀 보여줬었잖아요. 사실상. 근데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자, 오늘 또 국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미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AI 칩이 최대 72개의 칩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대요. 이 서버 안에 72개 칩이 장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버 렉에서 과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엔비디아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이 서버 렉에 대한 설계를 계속 변경을 하고 이 서버 렉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여러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 보면은 엄청난 큰 클라이언트잖아요. 지금 이제 고객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엔비디아 이런 서버 과열 때문에 나머지 빅테크들도 이 데이터 센터 구축 지연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엔비디아 측에서는 지금 여러 어떤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러한 부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하나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는 했으나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기대치가 높은 상황, 너무나도 AI에 대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조정이 좀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만약에 엔비디아에 관련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크게 좀 요동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번 3분기 때의 AI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정말 미친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고 jensenhuang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사실 여러 가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도 물론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엔비디아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그런 방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된데 앞에서 이제 이런 악재성 소식이 있다라는 게 그다지 달갑진 않습니다. 네. 스펙스X 얘기할까요? 네, 스펙스X가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500억 달러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XAI 지금 그록을 또 머신러닝을 좀 하고 있는 이런 XAI 같은 경우에는 450억 달러 가치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된 또는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지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스페이스X가 올 초 2,100억 달러에서 최근 2,500억 달러로 밸류에이션이 좀 상승했다. 가치가 상승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이제 방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스펙스X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2월에도 공개 매수를 계획할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좀 가지고 나올지는 제가 지켜보면서 또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고 뉴스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달 전보다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상승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 한 450억 달러 가치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페이스 X랑 뭐 X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시화된 그러한 뭐 뉴스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 모델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XA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설립 후에 뭐 지금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에 대한 관련된 그런 그룹에 대해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아마 어떻게 또 발표가 나올지 그 부분에 따라서 완전히 또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펙스X와 XAI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스페이스X 좀 빨리 상장해 줘라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페이스X가 따로 상장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이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게- 곁다리로 같이 음, 뭐 X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주회사처럼. 근데 이게 만약에 따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가치가 가치가 빠지는 예, 거죠. 뭐 한번 뭐 봐야죠. 뭐 지금 그건 모르겠는데 상장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죠. 뭐 음. 지난 재작년부터 뭐 계속 스펙스 X에 대한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직 뭐 그렇게 특별하게 시장에 나온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그냥 네. 다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고 음. 일부 뭐 12월에 공개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도 아마 또 좀 더 정확한 그런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혈부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고 어떤 새로운 어떤 부서가 또 탄생이 됐잖아요. 네. 자, 근데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어찌 보면은 트럼프보다 더 자극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아니면은 자극적인 말들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입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과거에 어찌 보면 정말 괴짜스럽고 정말 깜짝 뭐 정말 브레이킹 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어떤 수장의 위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펼쳐나갈지가 트럼프 못지않게 또 여러 자극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버와 리프트와의 여러 협업적인 부분이 아마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평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큰 격동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변수를 많이 염두에 두고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채팅창에 지금 다들 아무 상관없다. 그냥 머스크 회사다. 다들 알고 계시죠? 스페이스X와 상관없고 트위터 X랑 상관없죠, 상관없고 사실. 한데 예. 항상 일론 머스크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반영되고 테슬라에 맞아요. 좋은 얘기도 반영되고 하니까 그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뭐 과거 뭐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걸 막 쏘고 네. 뭐 할 때 아마존이 그럼 아마존이 올라갔냐 했을 움직여요. 때 사실 그렇게 아마존이 막 그런 거에 대해 수혜를 받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약간 측면에서. 다르죠. 제프 베조스는 테슬라급의 뭔가 일론 머스크급의 뭔가 셀럽은 아니었잖아요. 제프 베조스요? 아니에요? 제프 베조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프 예. 베조스. 예. I'm sorry. 베리 베리 쏘리. 예. 알겠습니다. 베조스 아저씨가 그래도 예, 영향력이 조금 그래도, 근데 약간 머스크는 지금 반영될 주식이 테슬라밖에 없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예.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해서 한 있어요? 1분만 한번 볼까요? 네네. 우리 구루들 아, 뭘 구루? 사고 팔았는지. 예. 왜 저는 없죠? 자, 이거 제가 웹사이트를 이제 보여드리기 네네네. 예정입니다. 자, 웹사이트인데요. 자, 요거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 스탁서클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매번 13F가 이제 발표가 되면 한 번씩 제가 요거를 언급을 해드리는데 오늘 지난 방송에 못 보셨던 분들은 오늘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재미로 좀 보셔도 돼요. 재미로 보셔도 되고 이걸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면 탑 인베스터리라고 파퓰러라고 돼 있죠. 인기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들 베스트 퍼포먼스 그러면 뭐 클리프 소신 뭐 팻 돌시 뭐 저 모르겠습니다. 뭐 가장 잘했대요.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 찍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성장주를 좋아하는 투자자들 아니면 가치주를 좋아하는 투자자들 여기서 찍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파퓰러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께서 좋아하는 워렌 버핏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가장 위에 상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2024년 여기 Q3라고 돼 있는데 이게 3분기 때 25%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 이제 화살표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찍게 되면 언제 팔았는지, 언제 샀는지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좋아하는 뭐 자산운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그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그루들이 3분기 때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보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참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너무나도 이상적인 횡보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파는 이러한 워렌 버핏의 F, 잘하시네요. 하여튼 이러한 어떤 방향을 좀 보이게 되면서 정말 좀 참 타이밍이란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지만 정말 좋은 타이밍을 좀 가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항상 들기도 우리 하고. 버핏 옹께서는 타이밍이라는 보다는 시간을 산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또 사판사판을 잘하시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 10월 8일까지 업데이트가 된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3분기를 넘어서서 10월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전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부 종목을 좀 줄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뭐 마이클 버리도 있고 캐시우드도 있고 뭐 레이 달리오도 있고 밑에 켄 피셔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찰리 먼거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런 그루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캐시우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재미나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캐시우드는 뭘 늘렸을까요?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팔았습니다. 클릭 한 번만 이렇게 네. 로딩이 좀 되네요. 여기 보게 되면 테슬라를 테슬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2.4%를 기록하고 있고, 코인베이스가 8.4%를 기록하고 있고, 로크가 6.5%, 팔란티어를 6.1% 했는데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때 다 팔았어요. 테슬라를요? 아니, 테슬라, 코인베이스, 로크, 좀 팔란티어 상위 4개 종목. 비중을 줄였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위 4종목의 이 포트폴리오를 3분기 때 다 정리를 했는데, 약간 테슬라 먼저 볼게요. 최근에 급등 때는 뭐 샀는지 안 샀는지 좀 모르지만 지난 3분기 때 약간의 조정을 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투자자의 날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좀 일부 팔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팔란티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때 좀 많이 팔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 전체 중에 6.1%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뭐 급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아마 큰 수익으로 남아 계시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스탁서클. 스탁서클. 예, 스탁서클.com 들어가셔서 그루들의 투자는 과연 이 3분기 때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콧물을 흘리랴 내용 전달하랴 고생하신 와임 박종원 팀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